여긴 저희 전시실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사라 바트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공간은 그녀의 모습과 역사를 다루고있죠. 지금부터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전 그녀의 본명인 사르티에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럽인들이 편의상 붙여준 이름인 사라 대신에요. 사르티에의 이야기는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화 하던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르티엔 1789년 이스턴 케이프주 감투스 강변계곡 호이산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호이산족을 말더듬이라는 뜻의 호텐토트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대부분의 호이산족 여성들은 엉덩이의 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유전적 지방비대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소설가가 이렇게 묘사할 정도였죠. 그 여성들은 엄청나게 큰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엉덩이는 너무 뒤로 튀어나와 아기들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고요. 호텐토트죠. 아니, 호이산족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서양인들로 하여금 미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했습니다. 저 어딘가엔 큰 엉덩이와 생식기를 가진 여성들이 동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원시인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겐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흥미거리였죠. 사르티엔 자신에게 일자를 준다며 설득한 영국인 의사 윌리엄 덜롭의 말에 희망을 품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대서양을 건너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르티에 기다리던 건 다름 아닌 짐승을 가두는 우리였습니다. 새장 속의 새처럼 말이에요. 이 문서는 사르티와 유럽인들 사이에서 작성된 쇼벌 계약서입니다. 일자를 주겠다는 덜롬의 말대로 사르티엔 서커시 쇼에 끌려다니며 자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받았어요. 심지어 동물로 의심받기까지 했죠. 유럽인들과 다른 외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기본 인정으로 여겼죠. 시간이 지나 사르티에가 죽고 난 후 그는 동물학자에 의해 해부되었습니다. 해부 후 보시는 것처럼 작은 통에 사르티에의 뇌와 장기 그리고 생식기가 상하지 않도록 포르말린 용액에 담궈 전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르티에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했죠. 유럽인들은 사르티에의 장기가 본인들과 같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이라고 정의내렸어요. 사르티의 사망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감염일 수도 있고 천연될 수도 있고 매독이나 폐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의 뜻일 수도 있겠죠. 난 그녀의 사망 원인을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마냥 행복하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르티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향에서 성인식을 치른 이후부터 어머니가 주신 거북이 등껍질 목걸이를 죽을 때까지 착용했다죠. 돌아갈 수 없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저희가 볼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르티에 바트만의 모습을 전시했습니다. 사망 이후 거의 200년이 되도록 박물관의 유물로 남아있던 그녀는 2002년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에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 정부는 프랑스에 사르티의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프랑스 쪽에서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공방전이 있었지만 프랑스 상원에서 낭독된 시 하나가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르티와 같은 호이산족 출신이었던 다이애나 페러스의 시였죠. 그 시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다신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젠 사람으로서 쉬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라 바트만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진태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걸까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이용이 아니라 위로죠. 우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 걱정을 해요. 사람 맞아? 다른 거야? 사람이라기보다 불쌍하다. 나라면 뭐 특이한 생각을 눈빛 좀 내가 신기한 거 같은데? 신기한 거 아니야? 이제 익숙한 놈이 인간을 적응하니까 이렇게까지는 돈을 벌고 싶나? 사람으로 자체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일단 좀몇개 없는 사람 우리 그냥 고르는 건데?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보다 작은데? 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나? 가까이서 봐봐 누가 무서워? 사람이 뭐였더라? 사람 맞아? 사람이라기보다 동물 같아 희귀한 생물 보는 느낌인데? 사람 맞아? 가둬놓은 아니야? 불쌍하다 사진 찍어야 되나? 들을 수도 있잖아. 들어도 달라질 거 없어. 왜 저렇게 만져봐도 되나? 난 가둬놓은 거야? 불쌍하다 눈빛 좀 봐. 찾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지 그의 시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다신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젠 사람으로서 쉬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라바트만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진태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했던 이야기. 무슨 의미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용을 해요? 사르티엘요?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사르티에가 계약한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요. 사르티한테 선택지가 있었어요. 런던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이었죠. 게다가 사르티에가 런던에 있을 땐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였어요. 사르티에를 구해내고자 했던 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도 사르티에를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전부 역사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르티에가 선택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마음에 대해 물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누구도요. 매 순간 원하는 선택만 해요? 등 떠밀려서 선택해본 적 없어요? 네, 딱히요. 뭐가 됐든 결정할 때의 기준은 나니까요. 결정하는 사람은 납니다. 난 늘 날 위해 판단하느라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한 선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변명이잖아요. 거칠일 뿐이라고요. 해설하시면서 내내 이야기하셨죠. 돈 벌게 해주겠다고 계약서 내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동물처럼 만들어놓고 평생을 살게 했으면서 죽고 난 이후에도 동물학자들이 해부하고 전시하고 알고 있어요. 사르티에가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래요. 저 사람이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저 사람 등을 긁어주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세상이. 생각해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사르티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관대하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린 자유를 원했던 사람에게 자유를 줬고 그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겁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네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조이스 씨!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사르티를 위한 게 맞는 건지. 그만 두세요 그럼. 네? 그만둘 용기도 없으면 입으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위선이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난 그럼 좋으시는요.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여기시라는 겁니까? 그건 위선이 아닌 건가요?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네요. 나도 그랬고요. 내가 이 단상 위에 서서 당신을 흉내내는 거. 그 일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사라바트만이 된 기분. 사르티에가 아니라 사라바트만이 된 기분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에게 포기한 기분 말이에요. 이 마음을 느낀 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는 건 없나 봐요. 세상은 정말 그런가 봐요. 사르티의 당신도 이렇게 고민했겠죠? 끔찍한 착취와 불행한 삶을 두고 결정했어야 했잖아요.
유전자가 맞을지도 몰라요, 사르티에. 이 상황을 비판할 자격조차 안 돼요. 알면서도 선택했으니까. 미안해요. 저 잠깐 얘기 괜찮을까요? 어젠 미안했어요. 말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할 게 있어요. 어제 관장님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사르티의 외형과 외성을 만질 수 있게 하라더군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조이시 씨를 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 잠시만요, 조이시 씨. 내가 어제 그렇게 걱정 마요. 어제 했던 말이 꽤 신경 쓰이시나 보네요. 이제 괜찮아요? 테일스의 생각 나도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젯밤에 잠이 한숨 나오더군요. 내가 했던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 진심과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씨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다신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이젠 사람으로서 쉬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체험권을 구매해주신 분들에 한해 사르티의 외형과 의상을 만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권 소재고 계신 분 계실까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낯선 내 모습에 내가 아닌 것만 같아. 외면했던 감춰진 내 모습 나조차 속인 거짓들 그 한마디 틈 사이로 흘러나와 사라진 나의 모습 모른 척했던 내 맘 외면하며 귀를 막았지. 이런 내 맘 진실들을 이제 난 느껴. 더 나은 길을 난 찾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나를 보내 널 바라보며. 사르티에가 런던에 있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였다고 했죠. 그 전시회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르티에를 석방하기 위한 운동도 있었고.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당시 19세기엔 과학적 인종들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고자 한 거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르티엘 인권운동에 이용하면서도 그 영혼에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도 200년 동안 박물관에 유물로 남아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르티에가 런던에 온 이유는 본인 의지였죠. 그래요.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바뀌려는 노력이 통하지 않았던 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인을 런던으로 오게 한 동료과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거겠죠.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랬잖아요. 사르티엔 등 떠밀려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세상 위에 선 건 나니까. 타지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똑같은 사람이었고 나라고 그녀와 그리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난 사르티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꼈으니까. 날 동물처럼 구경한 사람도 있었고 누군 혐오스러운 듯 쳐다봤죠. 뒷사람은 날 동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시선마저도 고맙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마냥 비판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르티에도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르티에가 느낀 감정은 나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르티에 위해 입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일로 돈이나 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변화시킬 용기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째서요? 사르티는 서양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어요. 이미 도시 생활도 경험했고 홍보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했죠. 그녀도 마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르티는 분명하게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묵살당한 거예요. 흑인이었으니까, 구경거리일 뿐이었으니까. 사르티를 기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전시가 갈수록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녀의 내면은 안중에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입술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예요. 놓치고 있던 거. 네. 저 아래 깊숙한 곳에요. 우리도 이익만을 바라본 건 아닐까요? 그 아픔을 모른 척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린 그래도 알았잖아요. 사르티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잖아요. 그거면 될까요? 지금 당장은요. 이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만요. 그동안 착각했던 거예요. 누구나 착각에 빠지죠. 나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몰랐어요. 사르티에가 맞서려고 했던 걸. 우리가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사실 당신에 대해서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요? 이런 식의 말도 할 줄 아는 분인지 몰랐거든요. 사실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건 순전히 내 욕심이었어요. 날 감추고 싶었던 거죠. 내가 그랬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 모든 게 사르티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요.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조이스 한 말이 상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숨기려고 아득바득 땅속에 묻어놓은 게 훤히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웠죠. 조이스 씨가 그랬잖아요. 변명이라고요. 그땐 우리가 위선자님을 몰아세웠지만 사실 일을 하는 매일이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조이스 씨의 마음이 어쩌면 내 진심을 다시 마주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 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 사르티의 상황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똑같을 거라고. 처음엔 분명 그녀의 마음을 봤어요. 우리가 관람객들 앞에 내세운 게 사르티의 몸인지 마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날 정당화하려는데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사르티의 마음을 다 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주제에 사르티에가 맞서려고 했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조이스 씨가 나한테 물어봤던 건 분명 사르티의 마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복설하고 그리고 방황하게 만들었네요.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진심 잘 알았어요. 외면했던 마음들이 이제 모여 빗속 헤매이던 날 숨쉬게 한 그대 나의 마음 모른 척했던 내 맘 외면하며 귀를 막았지. 이런 내 맘 진실들 이제 난 느껴. 더 나은 길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을 그대와 함께 보내. 널 바라보며 생각보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들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곤 하니까요. 이젠 이 착각의 너머를 봐야 해요. 더 깊이요. 사르티의 눈은 깊네요. 마음 편히 가시게 깊은 세월의 땐 얼굴 삼켜도
시간이 흘러도 어디에 있어도 감출 수 없어라. 참을 수 없어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 자 이제 웃으시오. 더 맘껏 노시오. 내 사랑 모두 드리오. 헐 날아 가시게. 내 사랑 모두